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해찬 망언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총선에서 이겨서 보수들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말의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정말 황당하죠. 내년 총선 이겨야 될 이유가 또 나온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2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망언인데요. 예, 뭐 새는 좌우가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새는 말이죠, 우는 쪼그라들었고 좌는 말이죠, 그냥 땅바닥에 끌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발언을 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 뭐 여러 가지 정치 경륜이라든가 또 직접 뭐 집권 경험도 있고 또 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해찬 대표가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이 한 말씀 한 게 이 국민들을 말하자면 편을 가르는, 그야말로 이게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남남 갈등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보수와 진보의 대결, 이런 대결구도 적대시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 예.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정부가 10년, 20년 해야 된다고 하다가 또 100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집권 그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뭐 어떤 그 계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적대시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야권을, 아니 정치는 여가 있고 야가 있어야 이게 좌우 그렇잖아요.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적대시하고 라이벌식하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런 시각에서 몇십 년 집권을 한다, 이런 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정책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 또 이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끌면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를 찍어주면 우리가 10년, 20년, 100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부 민주당이 아닌 우리 한국당 보수 세력은 전부 극우 세력이고 반공, 수구, 꼴통세,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왜 또 국보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또 느닷없이 국정감사하다가 외교부 장관 이 사람한테 5.24 제재 조치 해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이거 내 승인 없으면 절대 해제 못한다, 이 정도로 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많은 저기를 하는데, 오늘 말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또 얘기 나오면 정조 사후에 DJ 노무현 문 대통령이죠. 문 빼고는 일제, 독재, 극우가 통치했다. 이거는 과거의 이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이제 부정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이 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양분된 개념으로만, 이분법적 사고로만 대한민국의 아주 그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정말 이 시기에, 그렇잖아요?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대한민국 역사를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정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은 그러면은 평화로운 시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 말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 다 가둬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이겨서 이제 대한민국 우파는 싸그리 가둬버려야 되겠다, 이런 발언인데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DJ 노무현 문 빼고는 전부 이 일제, 독재, 극우가 통치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 민주 평화 세력이 잘해서 또 집권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내년 총선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벼랑 끝에 평화 민주 세력이 겨우 손만 잡고 있는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고, 민주 평화 세력이 겨우 벼랑 끝에 서 있다. 아니 지금 민주 평화 세력이 겨우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지금 뭐 다 가졌죠. 예, 이걸 벼랑 끝에 뭐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이 민주당 세력을 민주 평화 세력이라고 본 것 자체도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평화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유관순 사람 같은 분이 와가지고 무슨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거를 한국에서 반드시 일제 식민지를 종식해야 돼 있다, 이런 애국의식, 이런 민족 자결 원칙, 이런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해방됐을 때는 우리 자유한국당, 흔히 요즘 얘기하는 이제 자유우파 보수 세력이잖아요. 보수 세력이 김일성이가 적과 통일시키겠다는 거 강력하게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철학과
그 비전, 국제정치적인 그런 폭넓은 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미국과 동맹체제가 없이는 이 김일성이가 이 한국을 갖다가 적화 통일하는 거, 이걸 막아낼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가져갖고 적화 통일을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평화체제가 유지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 때문에 민주당도 3번 집권하게 되고, 그렇죠. 이 평화 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유지해와가지고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일 발전시킨 나라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이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은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보수적인 정치가 이끌어온 이게 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화 세력은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가릴 것 없이 자유한국당 이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한 중심 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평화 세력과 비평화 세력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양분화시켜갖고 적대적인 정치적인 적대의식을 조장해서 이걸 내년에 선거에 쓰겠다. 이런 걸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자 자체가 많이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이 기준을 가지고 재단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자유한국당이 그때 10% 미만으로 빠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세력이 다 죽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운동장이 기울었다. 이 운동장이 기울었다는 얘기는 일반화된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정서 평가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민주세력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보수세력이 벼랑 끝에 서 있고, 그것이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이제 30%가 올라가지고 간신히 회복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정치 환경의 평가잖아요. 이 벼랑 끝은 지금 보수세력이 서 있는 거죠. 너무 황당해서 말이죠.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부정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도 여당의 대표가 말이죠. 이거 황당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유구한 역사 발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경제 발전 다 싸그리 무시하고는 다 족제다라고 얘기하고, 김대중, 노무현, 지금 있는 문재인만 정권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듭니까? 경제 무너져서 힘들죠. 외교 무너져서 힘들죠. 그뿐만 아니라 뭐 보수우파 탄압한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 적폐청산으로 다 들어가 있죠. 재판받고 있죠. 그 참모진들 다 들어가 있죠. 그 반면에 김일성한테, 김정은이한테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요, 뭐 패스트 트랙이니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지금 민생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돼요. 마침 오늘 통계치가 나왔어요. 이번 1, 4분기 통계치가 정말 놀랄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3%가 나왔는데 이게 IMF 이후로 1, 4분기의 성장률 치면 최저치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지금 경제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작년에 그동안에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집행의 책임자로 있었던 장하성 정책실장, 이번에 이제 중국 대사 나갔는데 장하성 실장이 그때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년도가 되면, 2019년도에 들었으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제대로 효과를 나타낸다 이랬잖아요? 이거 0.4%라는 거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을 보면 아무 말이 없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가지고, 그런 고민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해가지고 내년 총선 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니까 민주당이 뭔가 잘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해가지고 정치를 잘 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적대의식을 줘가지고, 아니 무슨 극우, 극좌 이런 표현 자체가 이게 지금은 모두가 안보, 왜냐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빅딜을 하지 않으면 내가 회담 안 하겠다고 나오는데 빅딜을 해라, 이 정도까지 안보는 지금 어렵고, 경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0.4%, 2008년도에 마이너스 3.3% 이후 10년 만에 최고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 이후로 처음 이 정도까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정치적인 얘기, 상황 판단, 이게 극단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자다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지도자의 입만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또 이 비전과 희망이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집단화시켜갖고 집단적 사고에 잘못된 함정에 빠지는 발언으로 이 정치판을 이끌고 가면
이건 대결밖에 안 된다. 지금 패스트 트랙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뭡니까? 극단적 대결. 그 다음에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은 내년 총선밖에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은 이제 얼마나 됐다고 또 6조 이상의 그런 그 엄청난 추경을 푼다고 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뿌리를 잘못된 뿌리.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우리 이제 경제에 딱 심어 놓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걷어내고 새로운 좋은 나무를 심어갖고 이 나무에서 많이 열리게 열매를 그래서 국민들이 따먹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고치지 않고 추경이나 편성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말 대 말 대결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싸움을 거는 이런 식의 정치 갖고는 국민의 신망을 받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심각한 국면이에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아유, 하여튼 이 민주당 정권 당대표까지 이러는데요. 저는 뭐 화는 나지만 이거 내년 총선에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질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건국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를 내렸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정말 세계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또 통치 다 이렇게 이어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고 말이죠. 이렇게 부정하는 이 민주당 정권 정말 역사에서 심판을 꼭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